제가 오늘 주제는요, 지난 2달 전에는 우리 그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투자 방법에 우리 세이프가 추가됐다라고 하면서 세이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수하게 되는, 투자를 하고 인수하게 되는 그 주식의 그 발행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투자하실 때, 그리고 아직 안 해보셨다면 투자를 할 때 그 회사, 그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칠 것인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 계약서의 내용에 관심을 자꾸 갖다 보면 이 회사에서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안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를 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실제로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상당한 차익을 거두게 됐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얘기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회사가 시끌시끌하면서 1년 전에 그 발행했던 그 주식,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주식을 지금 무효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주금을 돌려줄 테니, 투자금을 돌려줄 테니 주식 발행은 없었던 거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차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투자금과 이자 정도만 지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인수한 이 주식 효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네.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은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주식 발행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주를 발행하는 그 절차, 각각의 그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절차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고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는 투자 유치를 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자금을 유치하는,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뭐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늘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기존 주주들에게 그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주배정이라고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주주들의 지분 비율대로 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묻고 거기서 나는 그 출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실권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권된 그 주식에 대해서 또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대로 배정을 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떻죠? 주주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과 공동 투자를 하는 누군가에게 몰아서 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주 배정과 구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엔젤 투자는 언제나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법상 근거는 이런데요. 먼저 이 조항을 가지고서 제가 도식화해 봤습니다. 우리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관에다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방금 여기서 법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항은 주주 배정이고 2항이 제3자 배정인데, 주주 배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주 외의자에게,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제3자 배정을 할 수가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도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또 이 정관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어떤 사유에 있을 때 우리가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담아야 되고요. 이 정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 정관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법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주주 배정 얘기하고 있고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주 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유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 내용대로 수정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관의 내용이 부족하면 정관 변경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여기서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게 좀 정신 없으실 텐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에서 여기서는 그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통지나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데 제3자가 주주로서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있고 납입 전 2주 전까지는 주주들에게 모든 주주에게 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납입을 하고요. 납입을 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이제 잘 챙기셔가지고 적법하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받아야 여러분들이 인수한 이 주식이 유효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러한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정관의 근거가 없었든지 이사회 결의가 없었든지,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 의사록은 있는데 의사록이 뭐 위조가 됐다든지 정해야 되는 내용을 안 정했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 공고나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납입이 가장 납입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그 신주 발행 요거는 우리가 효력을 어떻게 다투느냐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신주가 일단 발행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발행받고 나면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주 발행을 효력을 부인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서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신주 발행 무효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서 신주 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으로만 가능해요. 소송으로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체도 제한이 있고 기한 제한도 있고 방법 제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발행된 신주가 무효로 평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굉장히 드물어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6개월이나 지나버리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소송을 진행하면 그냥 각하입니다. 법원에서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이건 볼 거 없이 각하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서 무효로 판단받는 경우가 사실 생각하기가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인데 게다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발행되고 나면은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차익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발행된 주식은 이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빨리 확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시켜야 거래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하면서 이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효로 할 때에는 이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위법일 때에만 이걸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아까 주체 제한도 있고 기한 제한도 있고 소송으로서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렇게 엄격하게 봐가지고 이런 엄격한 요건을 통과를 해야만
그때서야 이제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주 발행 무효해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자가 있었다, 이거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하자가 있다, 근데 무효로 판단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보자,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제는 각 절차별로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한 이제 그 절차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관에 여러분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그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신주 발행을 한 경우, 이게 애매하면은 아마 유효하게 인정할 겁니다.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주식 발행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 배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된 사례로서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드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사례에서 그 회사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나한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신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관에서 나와 있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무효로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지나버리면 다툴 수가 없다, 이거고요. 이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회 의사록이라고 받아가지고 딱 확인을 하고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조됐던 겁니다. 그럼 이사회 결의가 없던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중대하냐에 따라서 무효로 될 수도 있고 유효로 평가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모든 이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정하는 내용 중에서 좀 사소하게 몇 가지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게 발행 주식 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또는 그 주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한 정도의 하자는 가벼운 거기 때문에 아마 무효로 평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주주에게 통지 공고하는 절차를 생략했어요.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 회사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 좀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주들이 다 이견 제시 안 하고 그동안 뭐 우리가 그냥 지금 경영진이 운영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 제기했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라면 이거를 우리가 중대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납입입니다. 납입에 있어서는 가장 납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우리 엔젤 투자 관련해서 윤리 교육할 때에도 가장 납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납입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가장 납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경우에 그 주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러한 이슈는 다른 쟁점이죠. 가장 납입을 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납입한 주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른 쟁점인데요. 주식의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 납입을 하면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 주식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등기가 혹시 등기소의 오류로, 등기소의 실수로 오류를 통해서 등기가 됐어요. 뭐 오기가 있다든지 이런 등기, 이런 거는 하자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정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정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정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주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절차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등기가 되어만 주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등기는 사후적인 절차고요. 납입한 다음 날부터 주주입니다.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 날 00시부터 여러분들은 주주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자, 이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투자의 동기 자체가 속아가지고 이루어졌다, 속아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주 발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기에 의한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기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기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어도 6개월이 지나면 그건 다툴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내 한 경우에 한해서 중대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만 효력을 무효로 보는 거고, 중대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유효하게 평가가 될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엔젤 투자는 기업 입장에선 언제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주식을 발행받는 것인지 정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 그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무효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방법,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통해서 다투는 경우에만 무효가 가능한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 아주 엄격하게 봐서 중대한 위반일 때만,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일 때만 무효로 만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결하게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먼저 신주가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1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은 유효하게 평가가 될 겁니다.